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무릎에서 채널의 세이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교육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함께 나누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분명 부모님들께서 한 뼘 성장한 것이니 부모님 스스로도 칭찬해 주세요. 박수! 오늘은 교육 목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표는 어떻게 세울까요? 교육 목표 하면 어렵거나 장황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라면 건강한 아이가, 평소 의존적인 아이라면 자주적 독립적인 아이가, 칭얼거림이 잦은 아이라면 씩씩한 아이가 교육 목표가 되는 거죠. 다만 교육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생겨요. 그러므로 하나의 큰 교육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 후 큰 목표에 맞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 시작하세요. 작은 목표들을 세우실 때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이 좋고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좋아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이라는 큰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 목표에 따른 작은 목표들을 정하는 거예요. 가령 식사 전 손 씻기, 제자리에서 식사하기, 핸드폰 없이 식사하기, 골고루 먹기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후 구체화된 작은 목표들을 다시 기간별로 나눠 세우시면 끝! 저는 작은 교육 목표를 1-2주 간격으로 해서 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정에서는 아이의 목표 수행 정도에 따라 기간을 유연성 있게 조절하세요. 식사 전 손 씻기를 목표로 정하고 격려했는데 아이가 잘해주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제자리에서 식사하기, 골고루 먹기 등의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여 함께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작은 교육 목표는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워 진행하시면 좋아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얻으니까요. 오늘 저는 벽걸이용 달력을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벽걸이용 달력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한 달마다 큰 목표를 정해 메모하세요. 세 번째, 각 주에 작은 목표를 정해 메모하세요. 네 번째, 매월 마지막 주에는 짧게나마 가족들과 실천 과정과 수행 정도를 이야기 나눠보세요. 곧 제시되어지는 사진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제가 벽걸이용 달력을 이용하는 이유는 양육과 교육은 엄마 혼자 하는 것도 아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커다란 달력에 큰 글씨로 교육 목표를 적어 놓으면 퇴근 후 돌아온 엄마나 아빠도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잠시 놀러온 삼촌이나 이웃집 이모들도 달력을 보시고 행복한 양육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선생님께도 교육 목표를 말씀드려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와 관계된 모든 어른들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 있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 1, 2회 정도는 가족들과 교육 목표에 따른 변화들을 이야기 나누세요. 아이가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장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아직 연습이 필요하다면 더 응원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경우라면 다음 목표를 함께 정해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아이를 위해 노력하신 엄마 아빠도
서로 칭찬과 격려 나누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교육 목표에 따른 아이들의 과제 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격려해야 할까요? 우선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나 교육 방법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의 교육 이론이나 연구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더라, 저렇게 하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더라 하시지만 그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학자들의 연구 과정이나 이론을 보면 놀라워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져요.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모습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양육자의 태도나 아이들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앞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여러 교육 내용들도 제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참고하세요 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 역시 교육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우리 아이의 성장에서 정답을 찾기보다 해답을 찾으셨으면 해요.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 바로 엄마 아빠예요. 그런 의미로 엄마 아빠 화이팅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 아이의 교육 목표 수행을 격려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큰 주제를 건강한 아이로 정하고 작은 주제를 식사 전 손 씻기로 정한 주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전개상 아이의 이름은 오사랑으로 할게요. 첫째, 아이에게 식사 전 손을 잘 씻는 우리 사랑이 라고 단언하세요. 설사 현재 모습이 씻자고 하기만 하면 도망 다니는 아이라 해도 손 씻기를 잘하는 사랑이라는 부모님들의 말씀만으로도 아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거나 여러 번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참 바쁘세요.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셔서 교육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지치세요. 그러다 보면 양육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 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유도하세요.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시도하려고 했던 것에 흥미를 잃거나 잔소리로만 인식하게 돼요. 셋째, 우선 지켜보세요.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보다 아이가 혼자 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지켜보셨는데 손 씻는 과정이 미흡하다면 사랑이가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근데 손바닥도 잘 닦았으니 손등도 씻어볼까? 하고 그때 도우시거나 언어적 지지를 보내주세요. 넷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사랑이가 식사 전 손을 잘 씻는 것을 보니 엄마 아빠 마음도 시원해지네 하는 칭찬 한마디가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다섯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주세요. 긴 말보다 부모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거울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응원을 나누다 보면 많은 교육 목표가 습관이 되고 아이들의 자신감도 쑥 자라겠죠? 어떠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목표 정하기와 실행 방법 어렵지 않죠? 혹여 어려우셨다면 앞으로 저 세이지와 함께 생각과 의견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